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큰 추위는 물러갔지만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아침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이 비 또는 눈은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의 세기도 강해지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경주가 5도, 영덕과 포항이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항을 방문해 언론인과 중소철강업체들을 잇따라 만나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포스코의 선제적인 역할을 기대했고 문재인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공약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가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며 포스코의 선제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포스코처럼 대기업 원사업자가 좀 그걸 선제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초기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임직원이 퇴직 후 하도급 업체로 간다는 등의 불공정 의혹과 논란 중인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과 잦은 산재 사고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어떤 거래 구조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게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공약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만간 사업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변 지역이 산업위기 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지금 준비 중이고 사실은 내년 예산에도 그게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이른바 전속 거래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집중 관리하고 지금의 인력 구조로는 지역 민원에 대응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불관계가 발생하는 이런 쪽의 법 집행은 공정위 본부나 지방사무소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가 우리 경제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공개로 포항 지역의 중소철강업체 대표들을 만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에어포항이 경영난과 대주주 변경으로 10개월 만에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여온 포항시는 새로운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에어포항과는 결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에어포항은 자사 홈페이지에 12월 10일부터 제주 노선도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 새로운 항공기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방적인 운항 중단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취항한 에어포항, 불과 9개월 만에 대주주가 바뀌고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등 시종일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에어포항 대주주인 동화전자가 지난달 주식 85%를 베스트 에어라인에 매각한 데 이어 김포와 제주 노선을 잇따라 운유했고 직원 대다수가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에어포항의 정상화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상북도와 협력해 새롭게 지역항공사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상화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다시 이제 새로운 지역항공사 설립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어포항이 요청한 운항 지원금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조례는 그 탑승률 1년간 탑승 결과를 갖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8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지원 조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도 항공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역항공사 설립을 서둘러 실패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을 흔히 보수의 성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 사정을 보면 보수 성지라기보다는 선거용 들러리로 분류할 할 판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대구 경북 출신은 경북의 3선 강석호 의원이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 나서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당에 이은 복당에 곱잖은 시선을 받는 등 입지는 넓지 않아 보입니다. 당원 수가 가장 많고 지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당을 대표해야만 당이 재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전당대회 당대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의원들의 존재감은 약하지만 대구 경북에 책임당원 30%가량이 몰려있다 보니 당내 선거를 앞두고 정우택과 나경원 등 유력 주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강 특위에 당협위원장 교체 검토 대상에 포함된 현역 의원 14명 가운데 영남 지역 초선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TK 신당설까지 나오자 지역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보입니다. 그런 얘기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와서도 안 되고 정말 전통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이 정말 힘을 합쳤어. 국정농단 사태와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몰락한 보수 정치권이 재건을 노리고 있지만 지역 출신 의원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해 보수의 성지가 선거용 들러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애초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혐의와 일부 사실이 다른 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기획사 대표 A씨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넘겨진 임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장 B씨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졸속 심사로 통과한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복지와 고용, 보건 쪽 예산은 줄고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늘었는데 대구와 경북 국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나 건물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내년 국비 예산은 3조 719억 원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800억 원이 늘어 10년 연속 3조 원을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물산업 클러스터 기능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유체 성능 시험센터 건립과 실험 기자재 구매 비용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와 구미산단 폐수 전량 재이용, 신종 미량 유해물질 고도정수 처리 시설비도 포함됐습니다.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와 상화 입체화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고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비용도 정부안보다 100억 원이 느는 등 이른바 SOC 사업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시에서는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쪽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 6,154억 원을 확보한 경상북도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4,600억 원이 늘어나 사상 최고의 증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구미의 5G 테스트베드, 김천의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경산의 타이타늄 소재 패션테크 생태계 조성 사업이 새로 시작됩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동해 중부선 철도, 중부내륙 전철과 포항 영덕 고속도로 등 SOC 분야에 3천억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신규 사업하고 이걸 많이 확보하는데 조금 저조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올 한 해,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내실 있게 준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규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일학 의원은 SNS를 통해 경북 예산은 불만이 해소됐다고 보지만 요구 예산안 자체가 아주 어설펐다는 점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신산업이나 연구개발보다는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으로 실제 국회 증액분의 80%가 SOC 예산이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북 제재로 국내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무연탄이 국내 유통됐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 수십억 원어치를 불법 반입한 일당 9명을 기소했습니다. 자금이 실제 북한으로 갔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무역업자 A씨는 지난해 10월 포항항을 통해 석탄 5천여 톤을 들여왔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러시아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A씨 등 무역업자 3명과 선박 운송업자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석탄 3만 8천여 톤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지에서 옮겨 싣고 포항과 인천, 동해 등지로 반입했습니다. 시가 57억 원어치입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산 석탄값이 떨어지자 차익을 노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산 석탄 1톤을 66달러에 샀습니다. 당시 러시아산이 톤당 130달러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싼 겁니다. 북한산 선철 2,000톤 11억 원어치도 원산지 세탁을 통해 반입했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와 달리 거래 대금 가운데 일부는 중간 브로커에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법인 5곳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과 이번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태풍으로 도로가 붕괴된 경주시 양분면 장항리 국도 4호선 복구공사가 내년 6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붕괴 원인 분석과 복구공법을 선정하고 사고 구간 집안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복구공사를 착수해 6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경주시 양북면 국도 4호선은 지난 10월 태풍으로 옹벽과 도로가 무너지고 솟아올라 사고 구간 2.5km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주와 울산을 잇는 7번 국도 구간은 교통량 증가로 상습 정체는 물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울산과 경주, 포항시가 7번 국도 확장과 우회도로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7번 국도 경주시 외동업 모알입니다. 외동 영천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생겼지만 하루 4만 1천여 대가 통행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에도 상습 정체가 이어집니다. 거의 매일 오후 3시 전부터 저녁 한 8시, 9시까지는 항상 이렇게 밀립니다. 거의 차가 안 가다시피 이렇게 밀려요. 특히 외동 지역에는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인근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울산에서 3개인 차로가 경주 외동 구간에서 2개로 좁아져 상습 정체가 이어진다며 7번 국도 외동 구간 확장과 농소 외동 간 국도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에서 경주시계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는 농소 외동 간 국도 신설은 국토부 용역 중에 있으며 7번 국도 확장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소 외동 구간하고 국도 7호선 구간은 교통량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국토부나 부산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이나 해서 건의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외동 지역에 있는 경주와 울산의 시내버스 종점 정류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이 크다며 통합 환승센터 구축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의성 컬링장을 소유하고도 열쇠가 없어 컬링장을 드나들 수 없었던 의성군이 얼마 전 키를 반납받았습니다. 김경두 일가가 컬링계를 떠났듯이 경북 컬링협회도 컬링장 운영에 손을 뗀 건데 그런데도 컬링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의성 컬링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8일 팀킴 폭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키를 쥐고 문을 걸어 잠가놨던 경북 컬링협회가 지난 4일 소유자인 의성군에 키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컬링장 운영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온도 자동 제어 시스템이 돼 있어 컬링장 얼음이 녹지는 않았지만 바닥을 깎고 물을 뿌려 얼리는 작업을 해줘야 스톤이 제대로 구르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아이스메이커가 이번 컬링 파동 속에 사퇴하고 없기 때문입니다. 컬링장 소유자인 의성군과 소속팀인 경북체육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컬링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당장 아이스메이커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음 관리인이 우리가 구하고 나면은 컬링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컬링장이 사실상 막혀 있어 선수들은 훈련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체육회 소속 남녀 선수들은 현재 대구에서 얼음 바닥이 아닌 지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전국 동계체전이 코앞입니다. 감사는 감사고 선수들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상 훈련을 한다니까 안타깝고. 의성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의성군 씨름단처럼 컬링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시는 2019년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관광산업 도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포항 12경 재선정합니다. 포항 12경은 지난 2009년 선정됐지만 그동안 새롭게 변화된 관광 환경을 반영해 포항 철길숲과 불의공원, 포항운하 등이 새로운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새로운 포항 12경 선정을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재발생률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37%로 대폭 낮아져 내년에는 극심 지역 5명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방제 품질이 낮은 훈중 처리를 줄이고 고사목의 67% 이상을 수집해 전량 우드 펠릿으로 재활용했으며 선단지 모두배기 등 다양한 방제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큰 추위는 물러갔지만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아침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적 설량은 1에서 5cm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이 비 또는 눈은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의 세기도 강해지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경주가 5도, 영덕과 포항이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